네, 미분 기하 서브 스터디 다섯 번째인가? 시간입니다. 어, 지난 시간까지 해서 저희가 토러스의 커버처를 실제로 계산을 해봤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접근도 한번 해보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가우스 공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세컨드 펀더멘털 폼을 구하기 위해서 유닛 노멀 벡터가 필요했었는데 이제 가우스의 위대한 정리를 이제 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 세컨드 펀더멘털 폼의 그 유닛 노멀 벡터를 어, 꼭 이제 구하지 않고 이제 다른 값과 미분을 이용을 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이제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화이트보드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시죠. 뭐, 오늘은 이제 뭐, 저희가 같이 의견을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억하는 대로 가우스 공률을 이제 제가 K라고 할게요. K는 이제 디터미넌트, 세컨드 펀더멘털 폼을 퍼스트 펀더멘털 폼으로 나눴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퍼스트 펀더멘털 폼 같은 경우에는 뭐였었냐면은, 어떤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 있었을 때,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저번에 뭐라고 했죠? 이거라고 했네? 푸사이라고 했었을 때, 푸사이를, 한 번 미분한 거. 를 이제 이렇게 내적을 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 번 미분한 걸로 이제 구성을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 세컨드 펀더멘털 폼 같은 경우에는 두 번 미분한 거였죠. 이거를 이제 노멀 벡터라는 걸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구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사용하는 것들 보면 저희가 결국에는 세컨드 펀더멘털 폼과 퍼스트 펀더멘털 폼에서 어떤 좀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라이제이션에 대한 1차 미분 아이고. 그리고 내적, 그리고 2차 미분, 그리고 노멀 벡터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토러스를 이야기를 해보죠. 토러스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 토러스에 당연히 이제 이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토러스 자체를 표현해야 되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첫 번째 미분한 거는 저번에 그 맨 처음에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하고 나서 그걸 미분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냐라고 했었을 때 어떤 이 토러스 위에 있는 이 곡선의 속도 벡터로서 얘가 이제 탄젠트 벡터라는 거를, 접선 벡터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또 미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얘는 얻어질 수가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차원의 내적이고, 그런데 얘는 지금 사실은 이제 이렇게 탄젠트 벡터 있으면 이 토러스를 벗어나서 이렇게 그려지는 애예요. 그래서 사실 얘가 이 토러스 자체를 표현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이 토러스가 이 3차원 공간이랑 맺고 있는 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를 표시해주고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되는 것 같아요. 인포메이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얘 없이 지금 이 가우스 공률이라고 하는 것을 얘들만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여기에 좀 뭐 추가적인 뭐 좀 다른 것들이 좀 필요할까? 라는 이야기가 이제 저희가 이제 어, 가게 될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아니죠. 한 2주일 정도 됐는데, 2주일 동안 떤 시도들을 해보셨고, 어떤 생각들을 해보셨는지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어,
뭐 이런 생각을 해보셨다 있으시면은 말씀 주시면은 감사해요. 어, 저는 노말을 없애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두 가지 방향에서 확인을 했었는데요. 첫째는 한번 살짝 언급을 하긴 했지만, 어, 저희가 프린서플 커버처에 해당하는 커브 두 개를 토러스에서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Z축을 중심으로 도는 원 하나랑 이제 저 작은 원통의 둘레를 가리키는 작은 원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걔네가 이제 각각 가장 크고 작은 커베처를 가질 것이라는 건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점을 사용을 해서 그냥 각 커브마다 직접 커베처 값을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냥 단순한 미적분만 사용해서. 그렇게 했을 때 첫째로 이제 어, 노말 성분이 근데 결국은 이제 이 2차 미분 값 빼기 2차 미분 값을 이제 각 1차 미분 방향으로 2차 미분 벡터에서 그 벡터를 각 1차 미분 벡터에 프로젝션 한 것들을 뺀 거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노말 없이 저 1차 미분과 2차 미분들 벡터들만 가지고 이제 계산이 되는 거를 첫 번째로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노말 벡터가 그러니까 가우스 위대한 정리의 모양과는 상관없이 어쨌든 원칙적으로 필요는 없는 거구나라는 건 확인할 수 있었고 두 번째 어프로치로는 그 최근에 오늘 슬랙에 올린 계산에 사실 담겨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분 형식 언어로 그 공유를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 레비 시비타 커넥션을 이제 미분 형식의 원폼으로 표현을 하면은 결국 그 공률이 레비 시비타 커넥션의 미분 값으로 나오게 되는데 저 커넥션을 기술할 때 우리가 노말이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네, 그래서 노말 개념이 필요 없구나를 여기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일단 소개해 주셨던 거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미분 형식을 이용해서 했던 것이 결국에는 어차피 똑같이, 일단은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은데, 그냥 첫 번째로 시도하셨던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이 화이트보드 쓰셔도 돼요. 네. 잠시만요. 네. 이제 필기가 불편하시면 뭐 제가 써도 됩니다. 네. 일단 파일은 방금 제가 슬랙에 링크 올린 메시지에 있는 파일이고요. 네. 네, 이게 뭘 한 거냐면은 이제 어떤 커브를 저희가 정의를 할 건데, 아, 아이고. 이렇게 생긴 토러스 위에서 이제 저희가 커브를 정의를 할 건데, 이 가우시안 공률의 디터미넌트 나누기 디터미넌트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그 어떤 점에 대해서 지나는 모든 곡선들 중에서 이제 프린시플 커버처에 해당하는 애들, 즉 가장 많이 휘어 있는 두 곡선을 찾은 다음에 걔네들의 커버처를 곱한 거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그 곡선을 그냥 우리가 뭔지 이미 아니까 그냥 그 곡선 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본 거예요. 네. 그래서 곡선 하나는 예를 들어 이 점으로 봤을 때 곡선 하나는 아이고, 네, 해당하는 곡선일 것이고 나머지 하나의 곡선은 2원에 해당하는 곡선이겠죠? 네. 그래서 이 곡선식이 이제 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 네. 그래서 이렇게 곡선을 정하고 나면은 이거를 저희가 어떤 t의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음, 네. 있잖아요. 이걸 한번 그러면 해보죠.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나 궁금한 거 있긴 한데, 네. 근데 방금 휘어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휘어져 있다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정의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휘어졌다고 하니까 뭔가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음, 그 t로 직접
파라메트라이즈를 해보는 게 좀 가장 확실히 이해가 아마 될 것 같네요. 네. 그 피어 있는 거를 지금 산출을 하는 과정인 거죠? 계산을 직접. 네, 맞죠? 그러면은, 네네. 계속 이어서 해보죠.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네, 여기 이 점을 뭐, P라고 해보고, P는 우리가 지금 계속 풋사이를 써왔으니까, 풋사이를 저번에 세타피로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네네,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일단은 뭐, 제로를 붙일까 말까, 붙일까 말까, 아, 붙이죠? 네네. 제로요? 아, 그냥 붙이지 말죠. 아, 네, 네. 이 세타 P로 돼 있는 이 점이에요. 네, 저는 이 각도를 네, 세타라고 하고, 네네. 원점에서 이 각도를 P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세타 P로 P를 파라메트라이즈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어, 불러주시면 제가 쓰도록 할게요. 네. 네네. 라지 R 더하기 R 코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phi 콤마 라지 R 더하기 R 사인 진짜 세파. 너무 빨라요. 잠시만요. 네, 네, 우리 R 매일 플러스 썼던, R 코사인 세타? 네, 곱하기 코사인, 코사인, 곱하기, 네, 이건가요? 코사인 phi 콤마 그다음에 R R 플러스 더하기 R R 코사인 세타의 사인 phi. 사인 B, 그다음에 R 사인 B인가요? 네, 네, 이렇게 됩니다. 사인 세타입니다. 아, 사인 세타군요. 네, 근데 세타. 이제 여기서 세타랑 phi를 t의 함수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타는 어, 그래서 사실 여기를 제가 이제 세타 제로로 두려고 했었던 거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세타 제로 플러스 T, 그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아마 B 아, 제로 이렇게 두는 거가 맞죠? 저, 저는 좀 편의상 다른 폼으로 두긴 했는데요. 네네네. 네, 세타 제로는 그 R분의 T. R분의 T? 네, R분의 B요? R분의 B요? R분의 T요? 네네네. 네네네. 네네. R분의 T. B는? P는 이제 지금 이 곡선을 선택하는 거에 따라 이 함수가 지금 정해지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네. 이 작은 원을 선택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네. 그럼 이 곡선에서 P는 안 변하죠. 네. 그래서 P는 0입니다. B는요. 0이 아니라 P는 그냥 P제로 상수입니다. 네. B제로. B는 B제로. 네, 이제 이 세타 P를 저희가 T에 대해서 T를 움직이면서 P의 움직임을 상상을 해보시면은, 어, T가 0일 때는 세타가 0인 지점에서 시작을 했다가, 세타는 0이고, P는 P제로인 지점에서 시작을 했다가, 여기죠. 여기 이 점 말씀하신 거죠? 지금 현재니까는 제로일 때는 이 점에서 시작을 해서 네, 이제 T가 시간이 감에 따라서 쭉 빙글빙글 돌겠죠. 이렇게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위쪽으로 그래서 쭉 네, 돌아가겠죠. 2파이가 되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거고요. 아, 음, R 2파이인가요? 네, R2파이가 되면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계속 그냥 물어보시면 돼요. 편하게. 네. 그러면은 그 곡선을 일단은 이름을 붙여보죠. 일단은 뭐 C1이라고 할게요. 네. 네, 이 곡선은 C1. C1? 네, 네, 그럼 C1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곡률이라는 것은 P, 아이고, P, TT? P를 T로 두 번 미분한 거의 노말 방향 성분이죠. 네. 네, 이게 우리가 알고 싶은 곡률인데, 이제 이거를 N 없이 계산을 해볼 거예요. 첫째로 그 곡선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셨나요, 서지영 선생님?
그 곡선이랑 그 세타 말씀하신 건가요? 아, 네. t가 변함에 따라 이 곡선을 따라 이제 p가 움직인다는 그 세팅에 대해서. 예, 그건 이게 그냥 이게 한 바퀴 도는 그걸로 생각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 공률을 계산을 하고 싶으면은 그 이 작은 원으로 방금 계산한 이 세팅에서 이 점을 지날 때의 공률을 계산을 하고 그리고 가우스 공률을 하려면 이제 큰 거랑 작은 거 곱하면 되니까 제일 공률 작은 곡선으로는 이제 이 녀석, 이 큰 원, Z축을 지나는 이 큰 원을 해당하는 곡선에서 또 마찬가지로 이 그 세타 제로, 피 제로 점에서의 공률을 계산한 다음에 두 개를 곱하면 그게 바로 가우시안 커브처랑 같아져야겠죠? 네, 그 점을 이용해서 이제 디터미넌트 없이 그냥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PTT, n의 내적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어, 일단 PT를 먼저 알아야겠죠. 네. 그래서 PT는 불러주시면 잘 쓰겠습니다. 혹시 펜으로 하시나요? 제가 네. 마우스로 하는 게 너무 느려가지고, 네, 네. 제가 펜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PT는 이제 P 세타 곱하기 D 세타 DT 더하기 P phi 응? 곱하기 D 피트, 세타, 제 이를 노렸어요. 피세타? 네, P 세타 곱하기 D 세타 DT. 아, 이거요? 네. 네. 더하기, 이게 그냥 그 플러스, 체인룰로 P 아, 네. phi 곱하기 D phi DT겠죠? 네네네. 네. 그리고 2차 미분도 써주실래요? 네. PTT 이퀄 이제 P 세타 세타의 P 세타 네. PTT는 P 세타 세타의 세타 T 이거 아니고, 스퀘어 이게 아니고요. 이거에 네. D 세타 DT의 스퀘어 네. T세타, TT의 스퀘어. 맞죠? 네, 그냥 맞나요? 스퀘어입니다. 네. 네네. 플러스 P 세타 P의 PT 세타 T D 세타 DT를 그냥 세타 T라고 부를게요. 짧게. 네. 네. 네, 플러스 그 P 세타 P의 PT 세타 T B, B, 제 이를 보자. P, 세타, T? 네, 네, 곱하기 네. PT 세타 T. PT, 세타, T? 네, 그러니까 네, D 세타 DT 곱하기 D phi DT.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요. 맨 앞에 네네. 텀은 P 세타를 T로 곱하고 뒤에 게 그냥 곱해진 거고요. 네. 그 다음 텀은 이제 P 세타는 냅두고 D 세타 DT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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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그러니까 이해했습니다. 그냥 미분을 그냥 거기 네. 이 위에 식에다가 그냥 그대로 한다는 뜻인 거죠? 네. 첫 지금 이거에, 텀을 세타랑 피를 중간 그 변수로 해서 체인룰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 텀은 세타로 한 번 더 거쳐서 체인룰이 나온 거고 두 번째 텀은 네. 피를 통해서 나온 거고요.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아닌가? 아닌가? 이해를 그 못한 것 같은데? 잠깐 제가 네네네. 옆에다 써볼게요. 네. 는 죄송합니다. 일단 아닙니다. 어, 이게 그냥 나중에 지울 거니까 네. 이렇게 쓸게요. 세타 이첫 번째 텀의 물결이 네. 이 세타 dt 더하기 아 글씨가 근데 이 그러니까 델타 B 물결 O B dt 아,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걸 한 번 더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이제 어, 이거 어, 자체가 dt분의 dp, dt 이거니까 사실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거고 얘도 어쨌든 간에 이제 그래서 dt, p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얘는 지금 어쨌든 간에 세타로 돼 있는 거랑 B로 돼 있는 거를 이제 각각을 해줘야 되니까는 일단 세타로 미분을 하면은 이게 더 생기고 그 다음에 B로 미분을 한번 하면은 여기에다가 이게 하나 더 붙고 맞나요? 이 말씀하시는 네네, 건가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 사진 첨부가 되나? 네, 될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건데요, 결국. 보이시죠? 네, 이거 네. 그대로 하시죠. 네. 그래서 이 앞에 두 개 텀은 이제 이 P세타가 세타와 피의 함수라서 두 개가 나온 거고, 뒤에 한 텀은 D세타 DT는 T만의 함수라서 하나가 나온 거고요. 또 뒤에 텀도 P가 세타와 피의 함수라서 두 개가 나오고, Dphi DT가 T만의 함수라서 하나가 나와서 총 6개 텀이 나오는 겁니다. 음. 저 세팅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위에서 네. 공률을 두 개를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저거 그러니까 공률의 정의에 의해서 그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건가요? 그러니까 직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건 그냥 그, 아니, 계산의 결과로 나온 거는 아니고요. 그냥 구조상, 그러니까 가우시안 커버처의 정의가 프린서플 커버처 두 개를 곱한 거잖아요. 3차원 기준으로, 토러스 기준으로.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근데 토러스의 한 점 위에서 어, 가장 많이 휘게 커브를 정하는 거랑 가장 적게 휘게 커브를 정하는 방법을 사실 알고 있잖아요. 이 작은 원, 큰 원을 고르는 것으로. 네, 그냥 그런 그냥 기하학적인 직관으로 그냥 정해버린 거예요. 사실 어떤 증명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마도 공률 얘기할 때 그 로컬하게 얼마나 휘어졌는지를 보려고 해서 그 로컬한 부분에 닿게끔 월이 얼마나 큰 월이 잡히는지 아니면 얼마나 작은 월이 잡히는지 나서 원이 그려지는 거는 공률의 정의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다 봅니다. 음. 그러네요. 네. 공유라는 게 원의 그 반지름에 비례하니까 제일 큰 원 잡는 법이랑 제일 작은 원 잡는 법 두 가지를 찾으면 되고 그게 이 두 원이랑 일치를 하겠네요. 좀 이해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덕분에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PTT는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어, 네, 저기 들어가는 근데 원소들도 저희가 다 직접 계산을 해야겠죠. 제가 사진을 그냥 첨부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저 P세타, 뭐 이런 텀들을 다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될 텐데 저걸 뭐 구체적인 T 값을 넣어서 계산하기 이전에 먼저 어떻게 생기는지 좀 살펴보면은 P세타는 결국 이제 벡터로 표현이 될 거잖아요. 근데 그 벡터가 이제 저희가 베이시스를 P세타, Pphi, N 이 세 개를 가지고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의 베이시스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이 부분 혹시 괜찮으신가요?
지금 이 점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점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은, 하나는 지금 이쪽 방향으로 지금 한 접선 벡터가 지금 이렇게 잡혀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다른 접선 벡터 이제 이쪽 방향으로 잡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노멀 방향이라서 이렇게 잡혀 있을 거니까, 이 세 개가 3차원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걔네들로 피세타랑, 네네, 피세타, 피피가 이제 탄젠셜한 방향으로의 두 개의 베이시스가 될 것이고, 지금 에, 여기하고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리고 n이 이제 그 수직한 방향의 베이시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 목표는 저 n을 없애는 거고요. 네. 네, 이렇게 그래서, 표현을, 네, 네, 했을 때, 이것도 지금 벡터니까, 이거 네, 이제 성분 분해가 가능하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각 성분의 이 피세타 세타를 프로젝션 하면 저희가 그 좌표 숫자에 해당한 개수를 알 수가 있죠. 여기 C 어쩌고 하는 값들은 다 그냥 피세타 세타를 프로젝션 함으로써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랫줄처럼. 네, 마찬가지로 N에 해당하는 성분도 프로젝션해서 빼서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C 왼쪽 P세타랑 Pphi 방향의 이 텀들을 다 등호 왼쪽으로 넘겨버리면 그냥 이렇게 되는데 이 양쪽의 C 값들은 다 우리가 계산이 가능하니까 결국 이 P세타 세타의 노멀 방향 성분은 이렇게 그냥 P세타 세타를 각 두 탄젠셜한 방향에 프로젝션 한 거를 뺀 거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혹시 괜찮으신가요? 어, 네, 그러면 뭐 마찬가지로 이제 C에 지금 슬롯이 어쨌든 세개인데 뭐가 들어가든 다뭐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P 세타 세타뿐만 아니라 P 세타 피나 피 피도 같은 방법으로 그냥 노말 방향의 값을 노말 없이 계산을 프로젝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원래 계산하고자 했던 그 이계미분의 노말 방향 성분을 n 없이 표현을 아이고,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제일 맨 위에 왼쪽 내적 텀이 이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목표 벡터인 거죠. 노멀 방향으로의 벡터. 근데 이것은 저 PTT 값을 그냥 대입한 거예요. 대입하고 n이 붙은 거예요. 아, 아, 잠시만요. 네. 음, 네네. 어,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PTT를 이제 n 방향으로 내적한 값은 우리 아까 그 PTT 식에서 탄젠셜한 텀들 어, 여기만, 그래? 여기만 쓰시는 거. 네. 탄젠셜한 텀들은 이제 여기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냥 무시해도 되고, 탄젠셜하지 않은 텀들에서 노멀 방향만 가져와서 그 개수를 더한 게 이 내적 값이잖아요. 맞나요? 탄젠셜 하라는 방향이 어떤 벡터일까요? 탄젠셜한 방향은 이제 P 언더 세타랑 P 언더 phi 방향은 일단 기여를
하지 않고요, 노말 방향에. 그래서 아, 네. 어, 이 텀이랑 텀, 맨 위 사진에 X 친 거 보이시죠? 이 두 개 텀은 기여를 아예 하지 않고 나머지 텀들은 이제 노말 방향으로 성분이 존재하는 텀들인데 각 텀들의 저희가 벡터 표현을 아까 다 계산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 텀들의 노말 방향 개수에 해당하는 값들만 가져오면 네, 그게 이 내적 값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텀 P세타 세타 세타 D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P세타 세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이 값을 알죠. 노말 방향 성분인 또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이 값을 그냥 대입한 다음에 이 세타 t의 제곱을 곱한 거예요. 네, 노말 방향 성분인 C 세타 세타 n 곱하기 세타 t의 스퀘어가 첫 텀인 거. 음, 괜찮나요? 네, 그러니까 네. 또 혹시 추가로 설명 필요하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아까 t를 잡은 게 세타고 사인은 컨스턴트였으니까 그래서 여기 세 개만 남은 건가요? 위에는 PTT는 사실 네 개인데 여기 세 개인 것 같아서요. 어,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아, 잠시만요. 일단 먼저 설명드리면은 지금은 어떤 곡선을 잡는지는 이 사진에선 아직 가정하지 않았어요. 아, 네. 네, 가정하지 않고 포맷을 뽑은 다음에 아까 정한 그 곡선 세팅을 대입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아, 네. 근데 여기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하나, 둘, 세 개인 것 같아서요. 아, 이게 앞에 2가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까지 고려하면 이제 네 개 텀이 그대로 네 개 텀에 각각의 N 방향 성분이 이제 옮겨 온 거고요. 저희는 N 방향 성분을 계산하는 법을 이제 아까 알았으니까 그대로 이제 대입해서 그냥 쭉 계산을 풀어보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P 햇이 등장하는데, P 세타 햇, 뭐 P 피 햇 이런 애들이 등장하는데, 이것들은 그냥 P 세타 P 피를 길이가 1이 되게 노멀라이즈 한 거예요. 네, 뒤에 계산 편의상. 네,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노말 방향 성분을 완전히 이제 기술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아까 그 세팅들을 대입을 해볼게요. 아이고, 이번엔 좀 사진이 큰데, 아이고. 네, 첫 번째로 커브 원이 그 작은 원입니다. 아까 네, 작은 원입니다. 그럼 t는 이제 r세타로 여기 제가 넣었었네요. t는 r세타로 넣게 되면은 이제 세타 t, phi t는 이제 정해지죠. 그러니까 phi는 상수라서 phi t는 0이고요. 세타 t는 이제 r분의 1이 됩니다. 세타가 r분의 t라서. 네, 그러면 아까 구한 그 최종 식에다가 이거를 대입을 해보면 이제 값이 이제 그냥 r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커브 2는 그 Z축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큰 커브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세타가 이제 상수고, T, 네, p가 이제 다시 말해서 이제 t가 세타에 의존하지 않, 세타는 고정이고, p에 대해서만 이제 변화하는 하도록 세팅을 한 것인데요. 이제 이러면 네, 세타 t는 0이고 phi t는 이제 라지 r 플러스 r 코사인 세타 분의 1이 돼가지고 마찬가지로 그냥 대입을 하면 저 내적 값이 라지 r 플러스 r 코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그 공률을 곱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우시안 커브처 값이 그대로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여기에서 이게 매그니튜드가 1인 건가요? 아, R인 건가요? 네, 네, R입니다. 왜 R이죠? 잠시만요. 피세타 세타에다가 대입을 해도 나올 거고, 뭐 더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이제 이 케이스 커브 원이 그냥 원이잖아요. 원에서 공률은 R분의 1이니까 그냥 그렇게 바로 찾으셔도 될 것 같아요. 뭐가 주어진 거고 뭐가 아웃풋인지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주어진 그러니까 세팅은 일단 T가 R세타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즉 아까 그렸던 그 작은 원 세팅, 그 p는 고정 값이고 세타만 변화하는 커브를 잡은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이 세팅에서 이제 세타 t, phi t 값이 구체적으로 r분의 1 0으로 나오니까 이것들을 대입하면 이제 p, tt, n의 내적 아까 저희가 계산했던 잠시만요. 레이저를 네. 계산했던 이 식에다가 이제 저 값들을 대입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이 식이 뭐죠? 제가 레이저를 못 봤던 거. 초록 잠시만 초록색 두 개는 노란색 레이저고요. 아, 네네. 네, 가운데쯤에 있는 사진에서 이제 네, 이게 저희가 최종 구하고자 하는 n 방향의 그 이계 미분 성분인데 그전에 n 방향의 이계 노말 방향의 이계 미분 성분인데 얘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거는 최종적으로 이거죠. 그래서 이제 세타 t phi t랑 p 세타 세타 p phi phi p phi 세타 이것들만 있으면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수치로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p 세타 세타 p phi phi 이런 애들은 세타랑 phi 값이 정해지면은 저희가 계산을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네, 아직 커브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건 이제 세타 t랑 phi t였는데 여기서 커브를 정함으로써 그것까지 이제 확정이 됐죠. 그래서 네. 최종적으로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은 이게 네, R분의 1로 계산이 됩니다. 이현미 아, 선생님, 아주 말씀해 주시면. 아, 네. 저 P 세타 스타가 왜 그게 R인가라는 그걸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 저 커브 원이 토러스에서 아까 반지름 알짜리 원을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P 세타를 마치 그냥 2D에다가 옮겨놓고 생각하면은 그 원이 되고 그 R2 위에서의 원이 되고 반지름이 R이고 그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 0 이하에서 세타가 도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P 값이 R 코사인 스타, R 사인 스타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그 관점은 마치 저희 그 R3로 있는 토러스에서도 똑같이 돌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P 세타로 구해보면은 그 R2 위에서 구해보면은 그게 마이너스 R 사인 스타, R 코사인 스타고 P 세타 스타를 구하더라도 똑같이 이제 크기가 R자리 벡터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저 P 세타 스타는 크기가 R일 것이다. 그런 직관이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어, 요약하면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라메트라이제이션에서 세타로 두 번 미분해서 놈해도 R이 나오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곡선을 원으로 그냥 2차원 위에 존재하는 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 원에 그냥 반지름이 곡률인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걸 그냥 대입해도 되고요. 네, 그냥 이게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지금 P로 쓰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그거 두 번 미분한 것도 지금 맨 위에 보면 여기에 썼던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두 번 미분하면은 무엇인가 나올 거잖아요. 그 3차원 벡터로. 그거 그냥 놈 구하면은 스몰 r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그 직관은 알겠었는데, 여기에, 이거는 위에서 구한 것 같은데? 네, 위에 여기에서? 여식입니다. 여기에서 그게, 여기식, 지금, 네. 네, 여기식에서 T가 아, 0이라서 여기서 관련된 이거 텀을 날린 다 거구나. 네, 날려버린 아, 거예요. 네네. 아, 네. 이제,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못 아, 보고 있었는데, 네. 이제 보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커브 원, 네, 뭐 끝났습니다. 네, 커브 원, 투 둘 다 커브 구해서 곱하면 이거다. 그래서 디터미넌트의 역할은 어차피 곡선 선택하는 거였으니까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 디터미넌트 없애고 곡선을 그냥 수동으로 선택해서 좀 살펴본 결과, 네, 그 노말은 필요 없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옵저베이션이고요. 두 번째는 디터미넌트 오브 원폼 의 역할이 원폼이 어디서 등장하는 앤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가 이제 여기 p 햇을 그 가운데쯤에 사진 노란 표시에서 p 햇을 이제 노멀라이즈해서 사용했잖아요. 근데 노멀라이즈 한다는 게 결국 p 세타 세타와 p 세타 세타의 내적으로 나누는 텀, 뭐 이런 텀들이 잘못 말했어. 죄송합니다. p 세타와 p 세타의 내적으로 나누는 텀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노멀라이즈 할 때. 네. 네, 그래서 그 텀들이 이제 빠져나와서 그 원폼이 되는 거였더라고요. 네, 그 두 가지가 좀 제가 봤던 옵저베이션이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아까 그 토로스 그림으로 가면은 제가 생각하기를 일단 곡선을 요 점에서 잡을 때 요렇게 더 크게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아까 이렇게만 생각한 거는 이미 노멀이 같다고 말해야 하나? 어, 뭔가 이미 좀 노멀에 대한 가정을 한 것 같아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계산에서는 노멀이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닌가 싶어서요. 요렇게 가버리면은 음, 저, 프로젝션이 필요해질 것 같은 네, 음, 맞나? 어, 네. 제가 엄밀한 언어로 설명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그냥 직관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은 P 지점을 굉장히 확대해서 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P 지점 주변은 어, 그 원을 방금 가정하신 이렇게 크게 예를 들어 아래쪽으로 걸쳐서 그리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네. 얘랑 그냥 Z축 기준으로 이렇게 돌린 원이랑 P의 아주 국소한 근방에서 P 점을 어떻게 지나는지를 살펴보면 어, 같, 같은 선이어야지 않을까? 이거 좀 다른 분이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저는 그, 어렵네요. 그 남기민 먼저 말씀하세요. 선생님께서 네,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가정한 게 네. 이게 제일 큰 원일 거라고 가정한 거잖아요. 요 네네. 네네. 나가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커브가 이렇게 토로스 밑을 지나서 오면은 저는 제가 가진 직관으로는 여기에서 접하는 그걸 이 커브를 추정하는 원이, 어, 요거보다 클 것
했거든요. 근데 음, 근데 이게 제가 직관을 잘못 가지고 있는 건지. 일단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자면은 저희가 원을 굳이 생각했던 거는 사실 좀 결과론적으로 원이니까 공률 뭐 R로 생각하기 편하다 좀 이런 아, 관점이었긴 하고 네. 사실은 이제 점 P에서 중요한 거는 이 뒤쪽의 커브의 모양은 사실 상관이 없고 점 P의 아주 국소한 근방에서 점 P를 어떻게 지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네, 여기를 이렇게 지날 거냐, 이렇게 지날 거냐, 이제 이런 이슈가 공률을 결정을 하는 거라서 일단 근데 이제 네, 그런 설명이 엄청 애매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 일단은 그것, 이제 이렇게 큰 원을 크게 잡냐, 뭐 그것보다는 여기에서 사용했던 방법들을 좀 살펴보는 게 저희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영진 선생님께서 지금 하신 걸 보면, 지금, 일단은 2차 미분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이런 식으로 쪼갰다는 거를 보면,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앞에 있는 이 두 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두 텀은 그 접평면에 있는 성분인 거잖아요. 앞부분. 그리고 이거는 노말로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3차원 벡터기 때문에 이렇게 쪼갰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그 세컨드 펀더멘탈 폼 형태를 보면 세컨드 펀더멘탈 폼이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부분에서 지금 앞에 텀이 지금 이렇게 쪼개진다는 거예요. 뭐 지금 이제 김영진 선생님께서 지금 P라고 쓰신 게 저는 이제 프사이로 쓴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첫 번째는. 아, 네. 앞에 두 개가 저렇게 쪼개진. 네. 네. 이 앞에 부분에서 지금 세컨드 펀더멘털 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파트가 있는 거잖아요. 이 파트 중에서 지금 첫 번째 있는 지금 이 두 개, 그 2차 미분이 지금 이렇게, 어, 탄젠셜한 부분하고 지금 노말 부분하고로 이제 지금 쪼개서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첫 번째 관찰은 이제 여기에서 시작인 것 같아요.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제 큰 원, 작은 원 그렇게 이제 했을 때 이제 뭐 남기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발생할 뭐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는 결국에는 어차피 세컨드 펀더멘털 폼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다시 돌아갈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용했던 좀 방법들을 세컨드 펀더멘털 폼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얘를 노말 방향으로 한 다음에, 지- 어,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였죠? 아, 뒤에 n, n은 사실 없어도 되는 거고 내적값만 구했어도 되기는 하고요. 네네. 네, 질문에서 이렇게 한다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질문해 주신 거죠? 저는 이제 노말 벡터 이 곱한 거를 이야기를 하긴 한 건데, 네, 네, 네. 그거는 사실 없어도 되는 텀인 것 같습니다. 저, 그래서, 네. 네, 말씀 주시죠.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긴 한데, 지금 계속 쓰이는 게 자꾸 이런 식으로 쓰이잖아요. 이게 약간 이런 게 반복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람 슈미츠 그 프로세스 그거라고 볼 수 있는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적해서 뺀다는 게 그람 슈미츠 그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정확한 그람 슈미츠 세팅을 모르겠어가지고, 네, 궁금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그 벡터 애들 3차 공간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왼쪽에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Z 방향 성분만 알고 싶다면은 이제 이 V에서 어, V VX를 빼고 VY도 빼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그냥 한 거예요. 그 탄젠셜한 방향들을 빼버려서 노말 방향 성분만 남긴 거예요. 그람 슈미츠 같이 오소고놀리티를 사용하긴 하는데 정확하게 그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람 슈미츠는 일단 오소건을 하지 않는 벡터 그 인디펜던트한 벡터 셋에서 시작해서 하나 고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거기다가 프로젝션 시켜서 그걸 빼고 그 다음 세 번째 걸 다시 또 프로젝션에서 빼고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씩 하나씩 프로젝션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노멀 부분만 남긴다로 봐주시면 더 한 번에 탄젠트 두 개를 빼고 음. 네. 김영진 선생님께서 어떻게 부분 설명을 해주셨는데, 김영진 선생님께서 나가셔야 돼서.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 이어서 계속 좀 더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서 좀 일단 키라고 하면은 포인트마다 코러스 위에 포인트마다 이제 저 오소도란 세 벡터 P 세타 P3 그리고 N 그리고 이거는 포인트 움직일 때마다 바뀌는 그거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이 사용한다라는 거는 정말 그 벡터 표현으로서만 사용하는 건데 저희가 그 공률 계산할 때 마치 이 N 쪽 벡터가 계산이 자기대로 사라지게끔 하는 약간 그런 거를 원하는 걸까요? 그거는 아니고, 결국에는 이 값을 구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세컨드 펀더멘트 폼을 하기 위해, 그, 가우스 공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네. 근데 얘네들을 결국엔 대체하는 값을 저희가 이제 산출하게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남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결국엔 얘는 사라지고, 사실, 얘네들이 이제 조금 바뀔 거거든요. 얘네들이. 남아있긴 할 거예요. 남아있긴 할 건데, 조금 바뀐 형태로 아마 이제 해서, 어쨌든 간에 얘네들로 구성된 얘가 만, 얘가 만들어질 거예요. 노멀 벡터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정의했듯이, 노멀 벡터는 이 방향하고 이 방향에 지금 크로스 프로덕트로 지금 정의가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저 이 친구도 쓰고 있는 거고 어떤 거일까요? 어, 이것도 쓰고 있다 보니까 이거? 이 크로스 프로덕트가 아, 네네. 이 여기서 기인하지 않나요? 이거 때문에 나타나는? 이거가 어디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제가 빨간 펜으로 쓰자면은 아, 네. 이게 아, 네. 네네네. R3고 R3 내적에서 이 크로스 프로덕트가 정해져 나오니까 네, 어차피, 네.
그래서 크로스 프로덕트가 사실은 3차원에서만 지금 정의가 되는 거고, 사실 더 아, 일반화하기가 맞습니다. 어렵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사실 이제 노멀 벡터가 아닌, 이제 그, 내적과 미분과 그 다음에 그냥 사칙 형상? 덧셈 뺄셈? 정도로만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크로스 프로덕트라는 걸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3차원이라는 공간 자체를 필요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아, 아까 요거하고 네, 요 표현하고 연관 지으실 때요. 네, 요게 지금, 다시 뭐지? 요게 앞에 있는 게 지금 요거인 건가? 요? 아니죠? P 세타 세타가 지금 여기에서 쌓이고, 네. 네네. 이게 지금 요거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이제 일반화를 해보자면, 어쨌든 간에 저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U하고, 뭐 UV가 됐든, 뭐가 됐든, 노멀 벡터하고의 이 내적 값을 결국엔 구해야 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 이것도 어쨌든 간에 그 사이를 지금 두 번 미분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얘가 3차원 벡터 안에 살고 있고, 그 중에서 한 차원은 지금 노멀 방향일 것이고, 나머지 두 차원은, 어, 탄젠셜한 방향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탄젠셜한 방향에 있는 거는 지금 얘네들의 합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얘네 벡터들이 지금 탄젠셜한 방향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노멀 벡터하고 이런 식으로 이 세 개의 썸으로 써질 건데, 이때 이제 특별하게 기호를 조금 이런 식으로 쓰긴 해요. 이 약속이니까 그냥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이때 이렇게 쓰는 거가 이제 규칙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음, 좀 더 일반화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좋고, 여기를 그냥 I, J 이런 식으로 쓸게요. I, J, I, J. 그다음에 여기는 E, I, J.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규칙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가 지금 언더라인이 지금 뭐야 그 서브스크립트가 지금 U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감마를 쓰고 여기 위에다가 서브스크립트를 똑같이 붙여요. 여기랑 여기를 일치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그 미분에 지금 두 번 미분한 거에 서브스크립트가 지금 IJ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똑같이 서브스크립트 두 개를 이렇게 IJ 이렇게 붙여요.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서 U 이렇게 두 번 미분한 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렇게 쓰여질 텐데 탄젠셜 방향으로 이렇게 했을 때에 나오는 그 개수는 일단 여기가 U니까 위에다가 U를 붙이고 지금 밑에 U잖아요. 그러니까 U 이렇게 붙이고 여기도 똑같이 감마 그다음에 여기가 V니까 이제 이거는 슈퍼스크립트로 V를 붙이고 서브스크립트로 여기 UU니까 이런 식으로 붙여요. 그다음에 뒤에는 UU. 이거는 약속으로 저희가 이렇게 정하도록 하죠. 일단은 기호로 무슨 값인지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렇게 쓴다. 쓸, 표현하자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관찰인 거고요. 그러면 도대체 결국에는 얘만 이제
노말 방향으로 하면은 결국에는 얘만 살아남거든요. 얘만.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이 값은 당연히 지금 노말 벡터가 지금 여기에는 지금 직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엔 내적하면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E, I, J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는 UV겠네요. UV겠네요. 그럼 이 값을 어떻게 구해? 가 결국에는 우리의 질문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김연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보면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그 뭐냐, 이쪽을, 이제, 얘네가 직각이기 때문에, 지금, 왜냐면 잡기를 지금 이렇게 잡고, E1으로 잡고, 지금 E1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남김희 선생님께서 사실은 제기해 주신 문제가 조금 맞긴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두 개의 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직각이기 때문에 오소고널 프로젝션을 하면 정확하게 이 값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냥 바로. 지금 이 조건이 여기서 보면 만약에 당연히 이렇게 U하고 V에 대해서 N이 직각인 건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U하고 V하고의 이렇게 U 방향 탄젠트 벡터하고 V 방향 탄젠트 벡터하고 직각인지는 지금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IJ에 U를 한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이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우연히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직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직각이기 때문에, 만약 직각이라고 한다면, 얘하고, 얘하고 직각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것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긴 해요. 단위 벡터로 나눠주면은 이게 나오긴 하죠. 아니, 이제 여기에서 양변을 얘로 이제 내적을 해주는 거잖아요. 내적을 해주면 여기가 이 파트가 지금 이 파트가 될 거고요. 여기에 내적은 지금 직각이니까 0, 여기도 직각이니까 0인데 사실 이거밖에 살아남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내적한 걸 이거 넘겨주면은 이 파트가 이렇게 나오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걸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이제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저희가, 아, 뭔가 네, 네. 직각으로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직각으로 만들어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한데, 네. 근데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맞아요. 어, 네네. 이준미 선생님. 그러면은 그 직각을 기대할 수 없으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인디펜던트한 벡터긴 하니까 두 개의 이제 각을 재는 컨셉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제 고민해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죠, 그러면은.
한 가지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또 다른 하나의 관찰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U에 대해서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뜻이잖아요. U를 U로 다시 한번 미분했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를 U로 미분하면은 어떻게 될까가 사실은 이제 질문이긴 한데, 얘가 어차피 이런 식으로 쓰여질 거잖아요. X방향, 그 다음에 노멀 방향의 X방향, 더하기 U의 Y방향, 노멀 방향의 Y방향, 플러스 Z방향, Z방향 이런 식으로 쓰일 거고, 이거에 대한 이제 유로의 미분인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라이프니츠 룰에 의해서 얘가 이거 먼저 미분되고 얘는 가만히 있고 얘는 미분되고 얘 가만히 있고 얘는 미분되고 얘 가만히 되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유로 미분한 이게 나올 거예요. 유로 미분한 게. 첫 번째로. 그 다음에 U는 가만히 있고 지금 N을 미분한 것들이 나오죠. 라이프니츠 룰에 의해서. 그래서 N을 그 노멀 벡터를 U 방향으로 지금 미분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직각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0이죠. 그러니까 미분값은 0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얘는 이런 관계에 있어요. 얘는 이 관계가 있어요. 저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일 것 같은데, 여기 네, 안에가 0이라고, 미분값이 0이라고 볼 수 있나요? 네, 네. 미분을 한 다음에, 왜냐면 이게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게 맞아요. 지금 이게 지금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슨 뜻이냐라는 걸 이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어떤 숫자잖아요. 어떤 숫자잖아요. 이 숫자가 각 점마다 지금 다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그 숫자들이 지금 각 점마다 지금 다 0일 거잖아요. 음, 왜냐면 이렇게 음, 함수를 이렇게 구성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오,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아, 변화량은 없어요. 네. 오, 예, 말씀하신 게 맞아요. 지금 어떤 뭐 보통 커브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에 대한 정확한 표현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유방향으로 이동하는 이 커브에 대해서 인버스를 취한 이거가 사실은 좀 들어가 있거든요. 좀 더 정확하게 쓰자면. 그 다음에 그거에 사실은 DT 이거인 거예요. 아, 이거 인버스가 아니다. 아무튼 어디가 인버스인데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근데 그게 뭐 어떤 커브 방향으로 움직이든 무조건 얘는 0이잖아요. 이 함수가. 그렇기 때문에 미분하면 0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렇게 볼 수 있다. 라는 게 음, 오늘의, 일단, 오늘까지의 관찰이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에는
얘네 이 값을 알면 사실은 끝나는 거잖아요. 이 값을 알면. 지금 현재 이 값을 알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얘네들만 가지고. 라는 것을 이제 일주일 동안 한번 더 고민을 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